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희가 각자 좀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 다 좀 간절하게 2020년을 맞는 KBO 리그의 현역 레전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롯데 이대호 선수, 그리고 한화 김태균 선수, LG 박용택 선수 이 세 명인데 뭐 나이도 좀 비슷하고 좀 상황도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그런 선수들인데요. 2020년이 좀 특별하다. 네. 이 선수들한테 좀 특별하고 이대호 선수도 4년 이제 150억 거액 계약의 마지막 해. 네. 또 김태균 선수는 지금 두 번째 FA의 이제 첫 시즌이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아직 그죠? 계약을 하진 않았죠. 네. 네. 예, 박용택 선수가 이제 이 선수들보다 38세죠, 두 선수가 네. 보다 3살이 많은 현역 최고령인데 41세가 되는데 이제 은퇴 시즌입니다. 네. 올해가. 그래서 2020년이 특별한 이 선수들. 근데 이 선수들이 다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가 없어요. 그러기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사실 이제 팀이 뭐 우승을 해야지. 본인이 아무리 뭐 홈런왕을 한든 하고 타격왕을 한들 네. 뭐 됩니까? 팀이 우승을 해야지 우승 반지가 생기는데 팀도 네. 자, 다 20세기에 다 우승을 했는데 롯데가 이제 1992년, 네. LG가 94년, 그리고 하나가 이제 99년인데 이 세 팀이 제일 오래된 팀들입니다. 그 팀을 대표하는 세 명이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세 선수들은 항상 인터뷰를 할 때 올해는 정말 우승 반지를 꼭 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선수들 중에 누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사실 이제 레전드다 그러면 출중한 성적은 기본이고 또 네. 영구 결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에 좀 기여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예, 각인이 네.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선수들은 조금 이게 좀 아쉽다. 본인들한테도 굉장한 그런 네. 한이 되겠죠. 과연 이제 2020년 한풀이가 될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성적으로 보면 네. 이 선수들을 선별한 이유가 있어요. 세 선수 다 특정한 좀 자격 요건이 된다 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죠. 이제 한국 이제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은 아직 없습니다만 네. 명예의 전당격인 이제 성구회라고 있습니다. 네. 성구회가 200승 또 300세이브 2000안타 뭐 이걸 이제 달성을 하면 되는데 뭐 송준호, 양준혁, 전준호, 이종범, 이승엽, 이병규, 장성호, 임창용, 홍성은 등 지금까지 이제 16명이거든요. 근데 현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대호, 김태균, 박용택 이 세 선수하고 네. 올해 또 이제 5월에 삼성 라이온즈에 합류를 하게 되는 오승환 선수까지 해서 네. 총 지금 4명입니다. 네. 뭐 성적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타성으로 보나 다 뭐 이견이 없는 선수들인 건 맞는데 네. 그렇다면 아까 또 짧게 언급을 했지만 네. LG, 롯데 그리고 한화 이 세 개 팀 중에 올해 우승 후보가 있을까요? 네, 네. 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승 후보는 없다. 갑자기, 솔직하게 네. 우승 후보는 없습니다. 후보는 없는데 우승 후보라 그러면 뭐 열의 9명은 다 두산 키움을 꼽겠죠. 아마도 이제 LG가 지난해 4위를 했는데 뭔가 좀 상위권에서 한번 으쌰으쌰 해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뭐 네. 있습니다. 계신데 롯데는 이제 꼴찌인데 지금 스토브리그 핫 이슈의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0 시즌에 시즌 초반에 관중 동원에 불이 붙는다. 그러면 뭐 두 사람을 꼽을 수 있겠죠. 뭐 첫 번째는 이제 롯데 자이언츠 성민규 단장, 그다음에 뭐 드림즈의 백승수 단장. 이 두 분이 이제 지금 야구 인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조금 느껴집니다. 네. 네. 근데 좀 불안해요. 롯데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사실 전력 자체로 봤을 때는 롯데도 빠지는 전력은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합니다. 뭐 작년에도 롯데가 뭐 꼴찌를 할 전력은 아니다 이랬는데 사실 이제 꼴찌를 할 전력이다 아니다 이것보다도 그러니까 꼴찌는 꼴찌인 것이죠. 예, 네. 전력은 전력인 것이고 뭐 구슬은 껴야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널려져 있는 구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봄에는 기대가 있다. 근데 여름에는 늘상 폭삭을 한다. 롯데가 자 이번 겨울에 지금 그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그 롯데 그렇죠. 자이언츠인데 네.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저 불안감은 있어요. 네. 팬들께서도 모두 믿지는 못하세요. 반신반의지. 우리 지금 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구나. 근데 뭐 갑자기 우승을 덜컥 넘본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죠. 예, 그러진 않으시고 뭐 정말 변화의 기틀만 마련해라. 또 어떤 분들은 또 가을 야구 한번 가고 더 뭐 내년에는 더 큰
큰 꿈을 한번 꿔보고 뭐 이런 느낌이신 거죠. 네. 반면 또 한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올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는 항상 뭐 스토브리그의 좀 핫한 주인공이었었는데 올해는 좀 내부 FA 말고는 특별히 좀 잔잔하게 흘러간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한데요. 외부 FA 영입 지금 없죠. 3년 연속 없고 내실만 다진다. 그런데 지금 내부 FA 3명 아직 네. 잡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뭐 정민철 단장이 새로 와서 부임을 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에 이제 9위 네. 주춤한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갖게 한다. 네. 또 사실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우승 후보는 역시 아니다. 예, 그렇게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우승 후보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팀이 세 개 중에는 LG이지 않을까. 준 우승 후보? 네. 준 우승 후보. 그 정도로. 올해 LG 트윈스가 창단 30주년을 맞죠. 네. 그리고 뭔가 한번 이제 지난해 4위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큰 꿈을 한번 꿔보다.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에요. 올해 목표가 LG 올해 목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로 좀 지목하기도 조금 꺼린다. 아무래도 이 방망이 그죠? 방망이가 뭔가 투수력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 4호 선발이 아마 어느 팀 다 없습니다. 모든 네. 팀에 그건 다 물음표니까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일하게 좀 외국인 타자 한 명 아직 덜 데려왔었죠. 곧 계약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얘기만 했지만 아직 계약은 안 됐어요. 네. 사실 이제 1순위로 꼽았던 선수를 좀 놓치고 말았는데 그죠? 예, 그 인수를 선수는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소속팀 상황은 살펴봤고 저희가 이 세 명의 선수들 네. 과연 뭐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롯데와의 4년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맞은 이대호 선수입니다. 올해 데뷔 20주년이라고 해요. 본인한테는 참 2019년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 그런 해였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 선수가 3할을 치지 못한다. 뭐 이 선수가 20홈런을 넘기지 못한다. 이 선수가 100타점을 못 넘긴다. 그건 좀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고 4년 계약이 이제 마지막 해인데 본인은 뭐 당연히 시즌 또 준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네. 뭐 손목 부상 이렇게 좀 잔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못하면 모든 그 책임 화살을 이렇게 딱 이대호 선수한테 던지잖아요. 뭐 네. 막 다른 것도 막 던졌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한테. 예. 가장 유명한 선수고 네. 항상 롯데에 좀 주목받는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올해는 좀 뭐 절치부심한해다 예, 이렇게 좀 봐지고 김태균 선수는 좀 FA 계약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협상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박용택 선수는 뭐 은퇴 시즌이기도 하고 네. 아주 중요한 시기다. 한 명씩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 국가대표 4번 타자를 맡았었고 또 현재도 롯데의 심장인 선수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커리어도 워낙 화려하고요. 한국 야구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도 좀 모두 활약한 굉장히 현역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보기 드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그 최고 타자는 네. 맞습니다. 맞고 사실 타격 7관왕 시즌 MVP 9경 연속 홈런 신기록을 달성했던 2010년 있죠. 네. 이 임팩트와 기록 이걸 다 봤을 때의 KBO 리그 역대 타자의 최고 시즌 아닌가. 물론 뭐 이승엽 선수의 56홈런 뭐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네. 뭐 거의 그것에 비견될 만한 그런 시즌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봐집니다. 굉장했었죠. 굉장했고 뭐 한미일 프로야구에서 또 모두 활약한 네. 보기 드문 그런 커리어의 소유자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해 타율 2할 8푼 5리 16홈런 88타점 최고인 이대호 선수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 예, 이게 다른 선수였다면 공인구 반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핑계거리가 그냥 뭐 익스큐즈가 네.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대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다. 워낙 이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네. 더 그런데 2009년 이후 이제 이대호 선수가 3할 타율을 국내에서 달성하지 못한 건 작년이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00타점을 못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잠부상도 있었고 네. 좀 이런 상황에서 팀 성적도 좋지 않다 보니 이대호 선수에게 좀 초점이 많이 더 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협 회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본인이 또 짊어지고 있는 그런 무게가 대단하다. 하지만 뭐 이대호는 이대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대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대호 선수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랄까? 논란도 아닌 것이죠. 뭐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치홍 선수를 외부 FA로 영입을 하면서 네. 뭔가 보상 선수를 내줘야 되잖아요. 명단을 잘 써서 했죠. 그렇습니다. 롯데가. 예, 보호 선수 20인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과연 이대호 선수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항상 뭐 야구 다른 팀도 마찬가지고 네. FA 영입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값이 비싼 네, 또 나이가 많은 베테랑 선수가 과연 묶였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딜레마죠. 네. 일부러 전략적으로 이 선수들을 그냥 풀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차피 안 그쵸. 잡을 거 아닌가? 부담스러워서 못 네. 데려갈 것이다. 근데 뭐 예전에 보면 농구에서 이상민 선수가 네. 그렇게 뭐 덜컥해서 보상 선수로 데려가 버린 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대호 선수의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기아가 14일 날 이제 이 보상 선수 지명을 하는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발표를 아마 할 것인데 네. 미국에 있는 윌리엄스 감독하고도 포지션별 선수 등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의견 협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 협의를 해서 막바지 고민 중이죠. 그렇습니다. 네. 결정을 할 것인데 처음에 이대호 선수를 롯데가 이거 풀 확률은 매우 희박하고 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대호 선수를 당연히 묶은 것으로 네. 저희가 거의 뭐 확인을 했었고 이대호 선수가 묶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기아 내부적으로는 뭐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을 놓고 마지막까지 뭐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저희 13일 오후인데 고민을 하고 있어서 14일 날 이제 뭐 오후쯤에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네. 승민규 단장이 이제 바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첫 이야기가 이대호 선수가 뭐 부상이라든지 해서 2019년에 조금 부진했지만 네. 이 선수의 상징성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야 될 선수고 해줘야 될 선수고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선수라는 이야기죠. 네. 예, 그리고 덧붙여 요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난해 연말에요. 이제 A 구단에 제가 단장님을 만났었는데 이 A 구단의 소속팀에 FA 선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이 선수를 만약에 롯데에서 지목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선수하고 협상을 해서 이 선수를 데려가게 될 경우에 네. 보상 선수를 지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 그래요. 그때 뭐 이대호 선수가 풀릴 경우와 또 안 풀릴 경우를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영입하는 쪽으로. 예, 네, 그 가능성을. 혹시나 풀릴 네. 수도 있다 했는데 그 단장님 말씀이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풀린다면 안 뽑을 이유가 1도 없다. 바로 뽑을 것이다. 연봉 25억 원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적인 부분 플러스 될 것이고 경기 외적인 플러스 효과도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는 처음부터 이대호 선수를 풀 생각이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뭐 에이징 커브다, 네. 뭐 아니다. 항상 의견이 좀 갈리고 또 반면에 롯데를 상징하는 선수라는 거는 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워낙 또 재능이 타고난 선수이기도 하고 그래도 올해가 계약 마지막 시즌인 걸 감안하면 올해 활약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본인도 동기부여가 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다. 네. 그리고 본인도 2019년에 본인 부진했죠. 팀은 꼴찌였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죠. 네. 롯데 4번 타자로 2020 시즌, 올 시즌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태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대호 선수와 82년생 동갑내기이자 또 데뷔 동기이기도 하고 또 개인 커리어상으로는 좀 꾸준히 뭐 라이벌처럼 이렇게 구도를 좀 형성해왔던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뭐 거포, 이대호, 뭐 한국을 대표하는 뭐 4번 타자. 네. 김태균 선수 꾸준함, 그죠? 꾸준함. 뭐 통산 타율, 그 다음에 뭐 역대 최다 타점 3위, 최다 안타 4위. 네. 뭐 통산 타율이 3할 2푼 3리입니다. 굉장히 네. 높죠. 그러니까 보면 출루율이 또 통산 출루율이 4할 2푼 4리예요. 맞아요. 네. 통산 장타율이 또 5할 2푼 3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산 타율 3할, 출루율 4할, 장타율 5할 우리가 뭐 3, 4, 5, 2 네. 이렇게 되는데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양준혁, 김동주 그리고 최용우 이렇게 4명만 보유하고 있고 네. 이대호 선수와 이승엽 선수는 출루율이 조금 다운이 되고 네. 4할이 안 되죠. 통산 출루율이 김기태 뭐 전 감독 그다음 박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타율이 뭐 김현수 선수는 장타율이 이렇게 이걸 다 맞추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대단한데 지금 이제 FA 협상 중이에요.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쉽사리 계약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체적인 협상 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아직은 제시를 받지 못했다 그러고 구단은 지금 뭐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상진성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도
한 5번 만났거든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만난다 그러거든요. 네. 무조건 뭐 일을 안으로는 하겠다 그러는데 스프링 캠프 가기 전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러는데 네. 아직도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견해차가 있습니다. 견해차가 있고 구단에서 어느 정도 그죠? 어느 정도 폭은 이렇게 뉘앙스를 던져놨어요. 네. 근데 선수는 좀 더 명확한 걸 보고 좀 판단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서 조금 애매한데 구단이 마냥 상징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왔던 그 세월의 공로 있죠. 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해 성적 당연히 볼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미래 그래프라든지 미래 활약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는데 이승열 선수하고도 그냥 협상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같은 팀이기도 하고 네. 또 중심 타자라는 좀 스타일도 조금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네. 진짜 그 부분이 있어서 김태균 선수가 38세, 이승열 선수가 36세인데 김태균 선수가 이제 지난해 팀의 유일한 3할 타자였고 네. 저 3할 5리에 6홈런 62타점이었는데 WAR이 이제 1.90이었고 이승열 선수는 지난해 21개의 홈런을 쳤어요. 네. 예, WAR도 좀 뭐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솔직하게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은 이승열 선수 쪽이 좀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2018년에 굉장한 시즌을 보냈고 이승열 선수가 또 네. 2019년 성적도 사실 좋습니다. 좋고 뭐 공인구 변화 바람 속에서 WAR 2.45를 기록을 했는데 팀에서 이만한 장타자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호영 선수도 지금 공인구가 반발력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홈런이 줄어들고 네. 그죠? 뭐 중장거리로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쉽지 않은 게 음. 김태균 선수라고 하면은 한화에서만 뛴 네. 원클럽맨이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스타고 좀 상징성이 크고 뭐 이대호 선수 같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또 결론을 쉽게 내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냥 단순히 미래 가치로만 보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하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좀 후하지 않은 네, 그런 그렇죠. 제시액이 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태균 그리고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20 시즌도 좀 앞으로 더 멀리 내다보는 시작점으로 준비를 하는 반면 네. LG 박용택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일찍 끝을 못 박아두고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올 시즌이 이제 현역 마지막 시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요. 배영수 선수가 부럽다면서. 그렇죠. 네. 마지막 은퇴 시즌에 그죠? 또 네.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결정짓는 투수로서 그렇죠. 마운드에서 네.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으며 그 환하게 네. 웃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죠. 박인태 선수 아직 뭐 우승을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태균 선수하고 뭐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에서는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자체를 네. 박인태 선수는 못 해봤다는 거죠. 못 해봤고 지난해는 이제 팔꿈치 옆구리 부상 뭐 68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경기를 많이 못 나왔죠. 예, 네. 1홈런 22타점인데 너무 데뷔 18년 만에 최소 경기, 최소 안타, 최소 없는 최소 타점이에요. 본인은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시즌도 빨리 합니다. 네. 예, 뭐 16일 날 호주로 개인 훈련을 자진해서 떠난다고 해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잠실구장에 갔다가 훈련을 하러 온 박용택 선수를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다는 하고 거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박윤태 선수를 두고 은퇴 투어 이게 온라인상에서 그죠? 이야기가 조금 나왔고 그래서 저는 또 구단에 확인은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박윤태 선수가 지금 뭐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1위지 않습니까? 네. 뭐 타석도 1위고 타수도 1위고 예, 최다 루타 3위고 타점 6위고 자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뭐 은퇴 투어 자격은 충분하죠. 자격은 충분한데 뭐 논란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뭐 어느 정도 돼야지 은퇴 투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만 뭐 박용택이라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선수는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네. LG 구단은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아직 시간도 좀 남아있는데 향후 이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 예.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논의하기에는 예, 좀 빠른 그렇습니다. 느낌도 있고요. 보통 네. 이제 단장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단장회에서 얘기가 네. 나오지 않았고, 자 KBO에도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야기는 안 나오고 보통은 선수단에서 먼저 좀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구단이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은퇴 투어에 대한 나머지 9개 구단의 암묵적인 동의. 예, 그쵸. 이 협조를 부분이 계속 해야 되니까. 굉장히 네.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박용택 선수는
은퇴 투어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본인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2017년의 경우에도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투어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노 리베라 선수의 뭐 은퇴 네. 그걸 보면서 와 메이저리그 저런 거 하는데 우리는 뭐 저런 거 없어 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막 네. 여론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정작 이승엽 선수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팀 동료들에 대한 그 좀 부담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타 팀의 원정 경기 가서 원정 팬들한테 이거 뭐 좀 신뢰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네. 본인은 부담스러워했는데 그때는 이제 삼성 구단이 요청을 또 했고 KBO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움직였고 9개 구단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좀 도와줬거든요. 네. 그래서 KBO는 지금 KBO 입장은 이제 LG 구단이 차후에 요청을 하고 선수협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KBO 입장에서 도울 것은 돕겠다. 그리고 팬 서비스 차원이어서 이건 뭐 굉장히 좀 플러스 되는 부분이에요. 리그 네. 활성화에는 그냥 플러스다.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또 은퇴 투어라는 것 자체가 뭐 선수에게 좀 부담이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좀 필요 조건이 있어요. 특히 그 선수가 마지막 시즌에도 주전으로 뛰어야 또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거죠. 선수가 가지는 부담이 또 있어요. 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 스포트라이트가 상당히 부담으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유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주전으로 뛰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게 멋있는 거예요.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은퇴 경기에서까지 연타석 홈런을 쳤죠. 네. 잘했습니다. 잘했고 주전이 아닌다면 전체적인 감흥이 뚝 떨어질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은퇴 투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지면 그 찬성 의견이 좀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냥 과반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논란이 너무 네. 팽팽하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받는 그 부담감도 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때 좀 대봐야 될 것 같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논의하기가 조금 이른데 만약에 이제 뭐 저 수면 위로 싹 올라와서 한번 이제 여론이 이렇게 막 어떻게 움직인가를 좀 보면 그런 걸 구단도 판단을 할 거고 KBO도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9개 구단도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KBO 리그에 슈퍼스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 세 선수는 여전히 슈퍼스타인 것 같거든요. 이 선수들이 비록 이제 뭐 마지막 시즌을 향해 간다고는 하지만 또 올해도 변함없이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 또 KBO 리그 전체가 좀 더 재밌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이 예상이 됩니다. 선수들이 홈런을 네. 치면 함승이 3배입니다. 3배. 그렇죠. 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